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누구나 요리사에 처음 이제 꿈을 키우다 보면은 그 파인다이닝이라는 것에 확 꽂혀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뭐 단순히 장사에 꽂혀가지고 가는 사람들도 많지만 저도 이제 맨 처음에 파인다이닝에 꽂혀가지고 그쪽 분야에서 막 알아보고 막 그랬는데 그때 자연스럽게 알게 된 게 이제 CIA 학교 요리계 하버드.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인식은 이제 돈이 많아야 된다. 졸업하면 무조건 미슐랭 간다. 거기는 이제 뭐 클래스가 다른 곳이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부끄러워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게 참 이런 생각하면 마케팅이 중요하다 느끼는 게 우리 학교가 정말 잘했구나. 그런 대외적인 홍보나 이런 거를. 왜냐하면 학교를 가지 않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쪽 인더스트리에 있는 사람조차도 모르는 사람조차도 CIA를 아는 사람들은 아 그 학교 되게 큰 학교 아니냐, 되게 좋은 학교 아니냐, 뭐 요리계 하버드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아니에요? 아니라고 말을 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학교니까. 근데 그럼 수식어를 붙일 만큼의 대단하다고 하다 하면은 좀 애매하지 않나 그거에 대해서는. 근데 그래요? 뭐 학교 비싼 것도 많고 뭐 커리큘럼적으로도 저는 뭐 다른 학교를 안 가봤지만 뭐 흔히 말하는 3대 요리 학교 하면은 이제 츠지를 꼽고 일본에 있는 그다음에 저기 프랑스 본교가 있는 그 꼬르동 블루. 그거 많이 들어봤어요. 예, 르꼬르노 블루를 꼽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은 CIA를 꼽거든요. 근데 그 세 개 중에서는 뭐 전체적인, 그러니까 뭐 하나 특화된 거는 없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커리큘럼적으로는 가장 좋다고 들었어요. CIA가. 예, 왜냐면 학교 다닐 때 이제 알게 됐던 친구 중에 한 명이 프랑스 본교에서 르꼬르노 블루를 졸업하고 그러고 또 CIA를 온 친구가 있었고 그다음에 나이 있으신 형님이었는데 이제 츠지를 졸업하시고 학교로 오셔가지고 이제 CIA 다니시는 분도 계셨는데 다 말씀을 얘기를 들어보면 각 학교 장점이 있지만 CIA가 가장 잘 꾸며놨다, 잘 해놨다. 그런 커리큘럼 면에서 아니면 교육 환경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리고 아무래도 뉴욕이라는 도시의 메리트가 가장 큰 것 같아요. 뉴욕에 있구나. 네, 뉴욕 주, 그러니까 맨하탄에 있는 거 아닌데 이제 뉴욕 스테이트 엄청 크거든요. 거기서 이제 어퍼 스테이트 쪽이 있고 하이트 파크라는 그런 시라고 해야 되나? 뭐 한국이랑 다르니까 하이트 파크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맨하튼 하면은 이제 뭐 패션, 뭐 그렇죠. 음식 요리. 문화 약 그런 게 있는데 그런 중심이죠. 어떻게 보면은 거기를 쉽게 갈 수 있고 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메리트가 있는 거죠. 왜냐면은 그런 음식의 트렌드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뭐 아는 유명한 레스토랑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그런 거 접할 수 있는 경험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큰 거. 뉴욕의 레스토랑은 진짜 넘사벽인 것 같아요. 뉴욕 얼마 전에 갔다 왔잖아요. 진짜 거기는 뭐 맛을 다 떠나서 일단 역사적으로만 봐도 일단 클래스가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워낙 엄청 오래된 그런 곳도 있고 근데 그게 아직까지 100년 넘게 동안 유지 잘하면서 그런 하나의 그런 뭐랄까 스팟으로 그런 레잼으로 이렇게 있는 곳도 있고 하니까 확실히 다르죠. 그 요리사라는 직업이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제 뭐 모든 분야든 대부분 다른 분야들도 많이 그러겠지만 사실 학력이 가져다 주는 버프가 예전에 비해서 생각보다 많이 죽은 거는 사실이잖아요. 뭐 한국은 아직까지 좀 그런 경향이 남아 있긴 하지만 뭐 이제 미국이나 뭐 이런 캐나다나 다른 나라들은 생각보다 예전 10년이나 20년 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죽은 것도 사실이고, 그러니까 특히나 학력에 영향을 정말 많이 안 받는 직업 중에 하나가 저는 요리사라고 생각하거든요. 당장 내일 취업할 수 있는 일이고 맞아요.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요리계 하버드라고 불리면서 이제 그 어떤 엘리트 코스가 존재하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학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요리사와 학벌의 어떤 그런 관계에 솔직히 대해서 무슨 약간 뭐 법쪽이나 아니면은 정말 그런 명문대를 가서 그런 좋은 교수 밑에서 배움으로서 뭔가 얻는 게 다르잖아요. 학문적으로 다르실 때 학문적인 그런 전공들은 그런 거에 비해서는 딱히 중요한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아무래도 일단은 누구나 이제 웨인 씨도 알다시피 약간 CIA가 요리 쪽에서는 큰 학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커넥션을 무시를 못해요. 그게 엄청 커요. 그러니까 흔히들 말하는 학연이라고 하죠. 그게 그러니까 미국에도
있어요. 학연 지연. 네, 다 있어요. 미국에서도 그게 있고 생각보다 그게 좀 영향을 끼치는 게 없지 않아 있어요. 네, 학교끼리도 미국에 있는 요리 학교끼리도 뭔가 라이벌 뭐 그런 비슷한 게 있는데 있다 보니까 이제 뭐 레스토랑에서 이제 구인구직을 할 때 아, 이 친구가 뭐 CI 출신이다 아니면은 뭐 존슨앤웨일즈라고 또 있어요. 거기 학교 출신이다 아니면은 뭐 그런 그냥 일반 뭐 요리 뭐 서티피케이트 주는 그런 거 출신이다에 따라서 좀 보는 시각이 다르기도 하고 조금씩은 그리고 CI 사람들만 뽑으려고 하는 레스토랑도 실제로 있기도 하고 그래요? 네, 그런 것도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제가 직접 가본 적은 아니에요. 근데 있다고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학연은 무시 못한다. 있기 때문에 무시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도 일단은 메리트는 있지만 이제 알다시피 학비가 싸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싸지도 않고 학비만 싼 게 아니라 생활비도 많이 들어요. 솔직히 뉴욕이라는 그런 도시 특성상 심하겠다 그거. 네. 이제 특성상 물론 뉴욕 도시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뉴욕 주다 보니까 이런 뭐 생활비도 좀 들고 꽤 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다 따지면은 정말 단순하게 나는 그냥 뭐 쿡하고 그다음에 뭐 내 가게를 오픈할 거다 그거 하나만 바라볼 거면은 약간 굳이 그냥 단순하게 난 이 학교가 유명해 나는 가야 돼 나는 내 이 커리어에 내 레주메에 이 학교 졸업장이 박혀 있어야 돼 그런 사람이면은 굳이 저는 몇 천만 원을 들어가지고 장사가 목표라면 예, 굳이. 굳이 나는 추천 안 할 것 같아요. 개가 있네. 걔가 짖는구나 하는 건가? 근데 타이밍이. 예,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생각하는데 물론 제 생각이니까 이건 정답 아니에요. 그냥 제 생각이니까 얘기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굳이긴 한데 아무래도 없는 것보다 확실히 나은 것 같아요. 약간 형 경험상 야 이게 이렇게 좋은 영향 그러니까 좋은 영향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먹히는구나 싶었던 그런 일이 있었어요. 뉴욕에 일을 할 때? 그냥 저는 이제 뉴욕에 있을 때 주로 일했던 곳이 거의 다 뭐 파인다이닝이라던가 아니면은 흔히 말하는 미슐랭 레스토랑이나 아니면은 거기 출신 이제 한국인 셰프들이 이제 하는 뭐 게스트로 바뭐 이런 데서 일을 했다 보니까 뭐 그런 구인 구직 쪽에서는 솔직히 저는 와 CI다 이런 거를 솔직히 느낀 적은 없어요. 그런 거를 솔직히 알다시피 이쪽 인더스트리에서 나 어디 학교 나왔어라고 막 학벌 내세우면은 비웃거든. 그렇죠. 니는 학교 나온 게 네 경력인 줄 알겠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인더스트리인데 그거 말고 그냥 이제 이쪽 인더스트리 아는 사람이 나를 바라봤을 때 바라보는 그런 시선 자체가 그냥 CI에 나왔을 때랑 그다음에 그냥 뭐 잘 모르는 그냥 일반 학교에 있는 요리과를 나온 사람이라던가 뭐 그런 걸 봤을 때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그것만 좀 딱히 느끼는 건 없어. 다른 분야랑 비슷하네요. 그러면 이제 뭐 서울대 나와도 결국 실무 들어가면 똑같은. 네 맞아요. 똑같아요. 말단이고. 네, 똑같아요. 뭐 CI 나왔다고 뭐 가산점이 있다, 뭐 메리트가 있다. 수셰프로 바로 네, 들어간다. 그런 거는 전혀 없어요. 왜냐면 여기는 철저하게 레스토랑 같은 경우는 특히 주방 같은 경우는 실무 쪽은 철저하게 경력이고 경험을 중시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뭐 CI를 나왔건 아니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큰 요리 학교를 나왔건 뭐가 됐던 간에 그런 거는 딱히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생각하지 않고 어차피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온 이상 그냥 동등한 그걸 보는 거예요. 같아요. CIA 커리큘럼 같은 게 약간 좀 실무적인 능력을 키워준다고, 그러니까 다른 학교에 비해서 실무적인 능력을 조금 더 발달을 시켜준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일단은 그 얘기 앞서가지고 간단하게 이제 학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학교는 이제 어소시에이트랑 배출러가 나눠져 있거든요. 보통 2년제, 4년제, 컬리지, 2년제, 4년제. 유니버시티 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보통 어소시에이트에서 배우는 것이 약간 이제 아까 어소시에이트 또 나눠져 있어요. 컬리니 아츠랑 그다음에 베이킹 패스트리로. 근데 그 양쪽 다 뭐 약간 실무적인 거 뭐 이런 거를 알려주는 수업은 되게 적고요. 주로는 이게 기본기. 기본기 그다음에 약간 이 요리사로서 갖춰야 되는 소양 그다음에 마인셋 같은 건가요?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고 특히 예를 들면 위생 쪽에 관련해 가지고 푸드 세이프티 뭐 이런 거 관련한 거나 뉴트리션 영양 쪽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배우고 뭐 매니지먼트나 뭐 메뉴 개발하는 법, 푸드 코스 계산하는 거 이런 것도 알려주긴 하는데
그거는 솔직히 얘기해서 3주밖에 안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그 수업들은 그 중요한 걸 3주밖에 안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런 비중은 좀 적은 것 같고 좀 제 개인 생각으로는 견해로는 기본기에 좀 더 집중이 되어 있는 그런 거고 이제 그걸 졸업하고 나서 이제 배출러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세분화되어 있어요. 뭐 푸드 앤 비즈니스 매니지먼트라던가 아니면은 푸드 스터디스 그거는 이제 뭐 어떤 거냐면은 이 뭐 야채가 어떻게 자라고 어느 토양과 어느 환경에서 자랄 수 있고 내가 이런 환경에서 이걸 재배할 때 어느 퀄리티를 뽑을 수 있다를 푸드 사이언스, 푸드 스터디. 푸드 스터디. 네. 말 그대로 이제 그런 걸 연구하는 거죠. 스터디 연구하는 것이죠. 학문적으로. 그 다음에 제가 전공했었던 컬리너리 사이언스 요리 과학 쪽.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요리를 하는 네. 건가요? 아니 요리 과학은 약간 R&D 연구하고 연구원 예, 쪽이구나. 연구하고 그 다음에 라면 스프 만드는. 예, 맞아요. 예. 뭐 새로운 플레이버를 뭐 개발한다던가 아니면은 플레이버랑 플레이버 간의 그런 약간 조합, 뭐 조화 그렇죠. 이런 걸 찾는 거라던가 뭐 와, 인위적인 그런 거 만든다거나. R&D 쪽이 완전 과학이고 봤는데 거의 과학실이던데. 네, 맞아요. 예. 그런 식으로 그런 거예요. 스포이드를 하나하나 해가지고 그러니까. 예, 진짜 완전 파인 다이닝 중에서도 파인 다이닝 가야지만 볼 수 있는 스포이드를 가지고 이렇게 막 하고 무게도 잴 때 그냥 일반 레스토랑에서는 뭐 0.1g 그게 만약 맥스를 치면은 그런 데서 하는 건 0.0000 몇 g이라 가지고 정말 그 사소한 차이 하나를 발견하기 위해서 수만 가지의 케이스와 수만 가지의 그런 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게 이게 누구나 아무리 요리를 오래 했다 그래더라도 실무에서 그런 0.00001g 차이로 무언가를 막 크게 결정짓거나 하는 일이 실생활에서 많이 없잖아요. 실무에서도 그렇고. 잘 없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라면 스프 네. 뭐 그런 약간 제품 개발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이게 아무래도 일반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영역이다 보니까 그만큼 일반 사람들이 했을 때 나올 수 없는 또 다른 결과를 보여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미세한 차이로 뭔가를 발견을 해내야 되고 개발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이 혀라는 거는 되게 다 다르잖아요. 느낄 수 있는 맛의 정도나 차이 이런 게. 그러다 보니까 이 차이를 알 수 있는 사람이 10명이 되더라도 어쨌든 간에 차이는 차이인 거니까 그런 거를 이제 개발을 하고 발견을 하고 그리고 제품화를 하고 하는 거죠. 그거를 약간 꼭 CI에서만 할 수 있는 그 커리큘럼이 있나요? 아니면은 그건 보통 다른 학교 가도 비슷하게 하나요? 그런 거는?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 2014년도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제가 한창 다닐 때 2019년도, 20년도에는 제가 확실하게 들었던 거는 그 당시만 해도 그때는 확실히 CIA만 있다. 이 전공은 세계 어디 가도 없다. 이 사이언스는. 독보적이구나. 네. 그러니까 뭐 식품 영양학과라죠 한국으로 치면은 그런 거는 있죠. 근데 그런 거는 막 방금 제가 말하는 R&D를 가르치거나 이런 건 그렇죠. 아니고 그냥 정말 말 그대로 영양 성분 가지고 이런 거 체크하고 그냥 그런 걸 현미경으로 관찰해 가지고 얘 이렇게 생겼네 이런 게 있네 이런 걸 판단하는 거지. 그럼 내가 만약에 장사를 하는데 그냥 단순히 식당 장사가 아니라 내가 좀 사업적으로 뭔가를 해보고 싶어요. 근데 그게 이런 식품을 개발하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새로운 라면을 만들겠다. 그러면은 그런 거를 졸업한 게 확실히 도움이 되겠네요. 도움은 됐는데 네. 또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은 게 이게 학교에서 알려주는 거는 살짝 수박 겉핥기라 해야 될까? 정말 토대가 되는 거 알려줘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정말 이쪽으로 쭉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나는 어느 큰 대기업의 연구원을 가고 싶다. 또는 뭐 한국 대학이나 미국 대학에도 연구원이 있잖아요. 그런 연구원 가고 싶다 하면은 더 공부를 해야 돼. 그건 이제 마스터까지 가야 돼. 마스터가. CIA는 아니지만 정말 대학원을 가야 돼. 그런 대학원이 있거든요. 한국에도 그래요? 있고 그런 거 하는. 요리과학에 특화된 네. 석사 학위를. 네. 박사까지 따는 사람도 봤어요, 저는. 그분들의 향후 진로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실제로 여기 이제 제가 전공했던 전공을 나와서 이제 한국 돌아가서 이제 그런 쪽으로 지금 가는 친구 몇 명이 있는데 지인이 있는데 이제 그 친구들의 최종 목표는 그냥 연구원 단순히. 연구원. 네, 어느 대기업의 연구원이라던가 아니면은 그냥 뭐 대학교 연구원. 우리가 흔히 아는 브랜드 농심. 네, 오뚜기. 농심, 뭐 CJ 그런 이제 대기업들의 그냥 어. 연구원. 하나 그룹도 그런 푸드 그런 게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런 연구원이나 그런 쪽 연구원. 그런 데서 아니면 우리가 흔히 아는 BBQ도
연구를 하잖아요. 소스를 개발하고. 거기는 자체적으로 연구팀이 있죠. 제가 알기로 네, 있어요. 연구원도 양성하는 학교도 있다고 들었는데. 네, 맞아요. 무슨 뭐 치킨 대학이었나? 치킨 대학. 네. 그게 맞아. 처음에 그 무슨 대학인가 싶었는데 그게 맞아. BBQ에서 운영하는 맞아요. 그 양성하는 그거였죠. 연구원 양성하는 학교였죠. 야, 이 요리사도 생각해보면은 향신료가 진짜 다양하죠. 다양한데 네. 제 주변은 모르겠어요. 그거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애초에 많고 요리를 한다 그러면 다 주방에서 이제 칼질하고 후라이팬 돌리고 이런 것만 생각을 하니까 저도 솔직히 말해서 그런 거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제 생각에는 정보 싸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시작점이 중요한 것처럼 어디서 시작했던 간에 무슨 일이든 간에 그러니까 내가 뭔가 관심을 가지고 하는 거면은 계속 뭔가를 찾고 생각 계속 해야 되는 것 같아. 내가 요리를 하건 법을 공부를 하건 아니면 의사를 공부하던 간에 모든 일은 제가 봤을 때는 계속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해야 되고 또 트렌드를 찾아가야 되고 그런 다양성을 또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알고 있어. 그래야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쪽 인더스트리에 들어왔는데 나는 주방 일이 안 맞아. 서버도 안 맞네? 그러면은 갈 수 있는 게 더 공부를 해가지고 R&D 쪽, 연구원 쪽, 아니면은 뭐 유통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단순히 마케팅 쪽으로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너무 다양하니까. 또 저처럼 그쪽으로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요리하다가 마케팅. 심지어 제 친구라고 하긴 그런데 어쨌든 지인 중에는 이제 푸드 테라피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적인 안정을 이렇게 주기 위해서 테라피를 받는다고 하잖아요. 네. 이제 그거를 음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제로 병원에서 뭐 한국이었는지 정확하게 나는 기억 안 나는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해요. 그래서 음식을 그 사람이 아픈 사람인데 이 사람 기억 속에 뭐 이런 음식을 먹은 게 되게 막 남아 있어. 그럼 그런 거를 바탕으로 이거를 최대한 뭐 해가지고 그런 거를 치유하는 사람도 있고. 야, 그럼 그거를 만들어내야 되네요. 기억 속의 음식을. 그쵸. 그러니까 사람을 치유하는 음식을. 그래서 제가 음식을 하고 싶고 이쪽 인더스트리 하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이 음식이란 거는 사람 기억 속에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가거든. 어릴 때 먹었던 음식, 어릴 때 어머니가 해준 김치찌개, 김치전 그런 게 남아 있다 보니까 그게 그때 당시에 그게 맛이 있었건 없었던 간에 그 당시 상황이 주는 즐거움도 포함이 돼요. 그렇죠. 네, 같이 먹었던 사람, 환경 그런 게 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약간 음식이라는 거를 얘기를 하거나 할 때 표현하고 싶은 거는 이거는 인생이다. 왜냐면 음식이 왜냐면 사람 모든 걸 담을 수 있거든. 그리고 다 마실 수도 있고 그 음식이라는 게 한 사람의 인생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테라피도 가능하지 않나. 치료할 수 마음의 병을 치료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되게 오랜만에 듣는 감성적인 이야기인데 요즘에 제가 돈독이 올라가지고 하나도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저도 이런 쪽으로 할 생각은 전혀 없는데 그냥 이런 길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음식하면은 뭐 레스토랑 하면은 뭐 음식 사업하면은 무조건 가게 오픈, 그러니까, 장사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쪽도 정말 방대하다. 뭐 의료 쪽으로 콜라보를 해가지고 그렇게 테라피를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포토 그런 약간 사진도 그렇죠. 할 수 있고 너무 다양하니까 혹시라도 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막 뭐 음식 쪽으로 고민하고 있으시는 분이건 진로를 고민하시는 분이 있으시면은 이런 길도 있으니까 그냥 계속 공부를 해보는 게 어떻나 포기하지 말고 무작정 주방에서만 요리하는 게 답은 아니니까. 답은 아니다.